고맙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신이라. 우리 김태환 대표님께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강연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정말 단풍 구경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데, 이렇게 제 첫 번째 출간 강연에 와주신 작가님들, 또 지인, 친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들이 가기에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고, 또 가족 생각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이렇게 출간 강연에 참석하기에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을 한번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약간 솜씨가 없지만 좀 기특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인데요. 제 이름으로 처음 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소개를 좀 간단히 하겠고요. 또 4가지 쓰기를 제가 이제 책에 구성을 했는데, 왜 그런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간 후에 그 연결고리들, 또 인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그 엄마로서 살고 그 굵직굵직한 어떤 사회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제 이름으로 처음 무언가가 나오는 첫 계기여서 내 이름으로 처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목은 그 에필로그에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은 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내 이름은 미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 집에서 저를 미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내 이름은 갑순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내 이름을 알았습니다. 1학년 14반에는 미나라는 아이가 없다는 말에 난감할 때 엄마와 선생님이 소곤소곤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갑순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셨는데 어린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입학하며 미나라는 이름을 도둑맞고 새로운 이름 갑순을 선물 받은 거죠. 이름을 바꾸겠다고 난리를 쳐도 소용없었고 지금까지 한갑순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또 왜 제가 다들 왜 삼순이는 그렇게 개명하려고 했는데 언니는 개명을 안 했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내 이름이 그렇게 개명해야 될 이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개명을 못한 이유에 대한 것도 이제 또 에필로그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명상 되게 좋아하는데 명상하는 곳에서 도호를 백화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얀 그림 위에 마음껏 저의 색깔을 색칠하면 좋을 거라면서 주셨는데 정말 그 도호를 받고 굉장히 기뻤었고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정말 마음껏 색칠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마리로 이렇게 닉네임을 쓰는데 세례명에서 세례명 때문에 마리라는 닉네임을 꽤 오래 써왔는데 최근에 사주 명리학을 지인분이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미음이랑 리을이 들어가는 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이름이 좋다면서 마리를 계속 쓰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쁘게 또 당당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오랜 시간 끝에 주저하는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책이 나왔고요. 아무리 저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냥 평범한 한 지구인이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서 담아봤습니다. 좌우명이라고 해서 이 템플릿에 보니까 이렇게 그 템플릿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써봤는데 처음 이제 책이 나오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자꾸 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딱 쓸 수도 없어서 뭐라고 써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쓰는 순간 내 삶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책을 쓰고 이 책에 담은 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보니까 뜨겁게 살고 싶었지만 정말 회피하고 도망치면서 살았던 제 모습과 그러면서 또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삶도 또 내 주변 인연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좌우명을 제 다짐처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 이런 사람이고 싶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 책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장은 애도에 쓰기, 그리고 두 번째 장은 고난에 쓰기, 세 번째 장 고해에 쓰기, 네 번째 장에 즐거운 쓰기로 이렇게 구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쓰라고 하셨을 때 애도와 좀 힘든 거를 빼고 싶고 안 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제 감정을 숨기지 말자 해서 아예 그냥 확 애도를 묶어서 첫 장부터 다 쏟아내고 쓰자 이렇게 해서 애도의 쓰기를 따로 제가 챕터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고난의 쓰기는 어떻게 보면 저의 과거 또 제 어린 시절 이 이야기 그리고 고해의 쓰기는 지금 현재 제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삶을 쓰면 좋겠다 했고 4장 즐거운 쓰기는 제가 지금 현재를 발 딛고도 있지만 미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4가지 쓰기에 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저기 대표님께 독자분들이 책을 읽으셨을 걸 가정하고 강연을 하나요? 안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안 읽으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스펙타클한 제 삶, 저는 이제 참 스펙타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퉁치고 하면은 아실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만 메모해 봤는데요. 이제 삶의 굴곡이 되게 많죠. 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삶도 있고, 또 이제 엄마가 집을 떠나시는 사연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잘 살고 싶었으나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참 사람이 무섭게 폭력적으로 좀 변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애도의 쓰기에 나오는 아빠와 동생과 오빠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도 부부관계 갈등은 계속 있었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면서 좀 제가 많이 그 고해 쓰기죠. 담아도 될까 하는 좀 약간 갈등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아이들이 또 불안해하고 어쨌든 삶이 위태로웠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펙타클하다 할 만한 사연들이 저한테 좀 많았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걸 겪었다는 게 참 대단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 사연이 힘든 사연인데 책을 재밌게 봤다고 하는 게 좀 말이 모호한데 재밌게 읽었어요 라는 이제 피드백들을 주고 계세요. 근데 확실히 저자는 독자분들의 그런 반응? 이것이 좀 힘이 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저는 요즘 그런 반응들로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 쓰기를 통해서 용감하게 제 이야기를 담았는데, 왜냐면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용감하게 쓰셨냐 해서 용감했나?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썼지만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쓰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프롤로그에 나온 것처럼 제 프롤로그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온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우물쭈물 하면서 내가 뭐 하냐는 말에 답도 못할 정도로 내 삶에 자신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면 내가 당당하게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어야 나를 드러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 질문이 굉장히 제 뇌리에 이렇게 각인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겉으로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사람처럼 살았는데요. 제 안에 질문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그 북토크에서 태한 대표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김태한 대표님께서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아마 난 아닐걸?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너무 평범하고 뭐 번듯한 뭐가 없으니까 스스로 저를 그렇게 이제 낮추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나도 뭐 내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진단 코칭을 받았어요. 내가 긍정하지 않지만 타인이 긍정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진단 코칭을 받았고, 첫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도 평범하지 않다라는 응원과도 같은 감언에 속아서 홀라당 기분 좋아서 바로 그냥 연구생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갖지 못하는 그런 자신감을 타인을 통해서 좀 얻고 싶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제 안에 글을 쓰고 싶게 한 어떤 생각들은, 제 동생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삶이 왜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삼류 혹은 뭐 실패, 뭐 루저 이런 식의 단어로 대변되는 이 아이 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외로움, 그리고 좀 소외된 그런 마음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다면 그 결말은 제 책처럼 딛고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어느 소설이든 뭐 글에서 그려주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가지고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애도의 쓰기를 제게 쓰게 됐는데, 애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죽음이 결과이긴 하지만 그 죽음까지 가기에는 원인이 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아픔, 상처가 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삶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느 한 명이 가해자이고, 어느 한 명이 피해자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한 상황에서는 아픔도 주고, 한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뭐 피해도 받고, 뭐 가해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저의 외로움과 가족의 애로움이 일치한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어쩌면 힘들고 아프게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난 영혼들이구나. 책을 쓰면서 이제 그 생각에 이르러서 화해? 정말 아주 오래 묵은 화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살아계신 엄마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 가족들과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감사했고,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많이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저를 좀 다정하게, 저 스스로를 좀 다정하게 보는 시선이 저절로 찾아왔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별거 아니게 치부했던 이 삶이 내가 정말 속에서는 감사하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애도와 고난의 쓰기를 제가 쓰면서 어린 시절과 또 그 원 가족과의 이야기들을 쓰고 또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쓰기 힘들었던 게 사실 고해의 쓰기였는데요. 여기는 진짜 제가 엄마라는 포지션, 또 내 위치가 막 정말 현장감 있게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애도나 고난의 쓰기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인 분들이 이제 다 사망을 하셔서 이 글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피드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고난의 쓰기라는 부분에서도 제가 감당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 슬프고 아픈 건 있지만 그 피드백, 그 돌아올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고해의 쓰기는 일단 당사자인 배우자, 그리고 또 아이들, 또 주변 지인들 너무 많이 이렇게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말 조심스럽고 가장 두려운 그 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저주와 욕설과 아이들에 대해서도 항상 좋은 엄마인 척 하지만 못마땅하고 이렇게 좀 불만인 것들을 어디까지 내가 표현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특히 남편과의 에피소드는 이 좋지 않은 관계를 미화시키기도 싫었고, 미화시킬 수도 없었고, 그게 가짜로 또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인 건, 책이 출간이 이제 되는 그 즈음에 부부관계의 기류가 좀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래도 어쨌든 쓴 거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어서 조금씩 점층적으로 자기 얘기가 요만큼 나와 이랬더니 그래. 근데 조금 자기가 했던 그런 행동들도 나와. 그래 이런 욕도 좀 나올 수 있어 그랬대요.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남편의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가족 관계도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쿨하게 다 갖다 쓰시라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잘 냈고, 그래도 이제 이게 말로 듣는 거랑 글로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서 염려를 했었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는데, 아들이 참 쿨하거든요. 쿨해서 너 얘기를 쓸 거야 엄마가 했더니 괜찮아요 쓰세요 이제 이렇게 쿨하게 다 했는데,
막상 이제 책이 도착해서 저희 집에 이제 책이 딱 오니까 와 이게 엄마가 쓴 책이에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보더니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막 사인까지 받았어요 저한테. 제가 막 사인도 해줬는데 딱 봤더니 근데 제 이름은 안 나오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 나오는데 했더니 왜 내 이름을 썼냐고 가명을 써야지 프라이버시도 없냐고 막 길길이 날뛰어서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이걸 퇴고 과정에서 뭐 내 이름은 넣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기꺼이 저는 수정을 했을 텐데 저기서 생 난리를 쳐서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얘가 그러면 제가 쓴 부분을 빨리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검열 받듯이 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보더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재밌네요. 이러면서 허락을 좀 해줬어요. 다행히 늦은 허락. 그러면서 얘가 엄마 근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마음이 이랬니 저랬니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자기 마음이랑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한시름 나왔습니다. 그 또 책 안 읽는 아이였는데 그날 늦게까지 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책이 우리 아들 책 읽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 스스로 좀 뿌듯하고 기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쓰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힘든 과정에 살면서 피해자 모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조건에 이랬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어쩌고 좀 핑계를 대면서 살았는데 그런 어떤 제 태도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삶은 그런 피해자 모드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제 다짐과도 같은 글이에요. 그래서 한 꼭지 한 꼭지 쓰듯이 삶을 좀 그렇게 잔잔하고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겠노라 하는 제 다짐이면서 또 제 방향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게 막 그 삶이 매일 제가 아무리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많이 치유됐다 하더라도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글을 쓰고 출간이라는 작업까지 딱 마치고 나니까 제가 대하는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져 있구나. 책은 정말 힘도 있고 글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년간의 집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이렇게 막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건 뭐 대단한 작품을 쓴 건 아닌데 기획이 중간에 한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의 기획이 바뀌었고, 바뀌었기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정삶, 그 개인 삶이 순탄치 않다 보니까 재는 부분 이걸 써도 될까 아닐까 또 내가 지금은 마치 다 뭔가 과정을 통과해서 된 것처럼 썼지만 갑자기 책이 나오고 나서 또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딜레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이 딱 가속이 붙어서 쓸 수 있는 시기가 리어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이렇게 작가님 몇 분이 새벽에 이제 글쓰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 짧은 순간에 빠르게 초고를 완성하고 이렇게 출간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또 우물쭈물 망설이고 낼까 말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난 출판사도 저한테 이렇게 뭔가를 막 짐지우고 무언가를 하게 하는 좀 이렇게 평탄치 않은 출판사였는데 그 출판사를 만났기 때문에 내 태도도 바뀔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출간 과정이 됐으면 전 아마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오겠지, 뭐 그건 출판사에서 하겠지 했을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뭐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 숙제를 준 게 제 스스로 좀 바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저의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제 책에 이렇게 나오는 대목을 이제 좀 읽어주세요 하고 부탁드렸어요. 네. 이렇게 잠시 책의 내용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리라고 할게요. 마리 작가님 안지는 제법 됐는데 이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항상 밝고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 읽고 나서 정말 글 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 우리 마리 작가님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살이던 아빠의 유년이 이랬을까. 몸소 전쟁을 겪으며 전쟁 후 삶의 고난을 묵묵히 관통하며 살아낸 아빠. 그의 인생을 살아보라 하면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가슴 가득한 공포와 상처를 담고 무던하게 살아온 그 속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아빠를 향해 맑은 눈으로 왜 가난하냐며 무능을 들춰내던 나였다. 어린 내 질문은 아빠의 가슴에 얼마나 커다란 구멍을 냈을까. 나는 가난이 부끄러웠다. 가난한 것은 무능한 것이었다. 내가 본 세상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매섭고 불공정했다. 사는 동안 나는 조건 좋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애를 썼다. 나의 출발선이 그들보다 한참 뒤처졌기에 그 벌어진 거리만큼 만회하려고 더 열심히 발버둥쳤다. 조금 더 배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가난한 아빠처럼 무능하지 않기 위해, 내 아이들에게 무능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허덕이며 숨가빴다. 조건들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셈을 당연시했다. 아빠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가난한 노동자였지만 품위가 있는 멋진 선비 같았다. 추운 겨울이면 아빠의 노동은 긴 휴식을 맞았는데 긴 겨울방학, 아빠는 우리들의 선생님을 자처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떼어서는 달력 뒤 하얀 종이에 천장문을 써가며 어깨 너머로 배운 한자를 가르치셨다.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하늘, 천, 땅지, 거물혀 누를황을 배우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사남매가 태어나던 순간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아빠 목소리는 살얼음이 살짝 온 식혜처럼 얼마나 달달했던지. 배움이 짧은 아빠였지만 자녀에게 다정했고 누구보다 삶을 충실히 살아오셨음을 이제야 안다. 네, 여기까지 아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만나며 나는 내 새끼 잘 키우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애국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라는 역할과 내 가정, 내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잊고 살았었다. 그 작은 당위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가정이나 집단의 무관심이 아이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은 컸다. 국가에서 투입되는 예산까지 본다면 그 손해는 엄청나다. 그러나 돌봐줄 어른이 없기에 외로운 아이들은 같은 상황을 되풀이했다.
다시 이곳 소년원으로 돌아왔다. 안타까운 악순환이었다. 특별한 아들이 아니었다면 언젠가는 하겠다는 봉사를 실행에 옮겼을까? 모르겠다. 그랬다면 아이들을 키우는 표 안 나는 일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엄마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또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으므로 나는 기꺼이 소년들의 엄마가 되었다. 삶이 고난을 계획해 놓은 이유와 그에 따른 가치가 있었다. 잔인하지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나에게 참말이었다. 물론 여전히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험을 쌓는 중이다.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었다.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느님께 지혜를 달라고 청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을 준다는 것이었다. 신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였다. 어리석은 내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했는지 모른다. 나는 내 방식대로 생각한 축복을 바랐기에 내게 주는 복을 보지 못했다. 미약 하나마 50에 들어서며 깨달은 진리는 이 세상의 삶을 아주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계획해 놓은 복덩어리를 두 눈 크게 뜨고 주울 수 있게. 감사합니다. 와, 이게 좋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달리 들리네요. 와,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셨거든요. 진짜 낭독 잘 하지 않으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큰 선물이었고요. 아, 제 글이 좋네요. 이렇게. 아니, 저는 몰랐는데, 너무, 확실히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작가님. 네. 이렇게 제가 사진 설명을 좀 안 드렸어요. 저희 아빠 여기 계세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하던 딸이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딸이 아빠랑 결혼한다고 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되게 너무 좋아했고, 엄마는 좀 이렇게 억척스럽고 쌀쌀 맞으셨는데, 아빠는 항상 이렇게 다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딸이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제가 누굴까요?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이렇게 배 뚝 튀어나오고 찡그리고 있는 거 저고요. 여기 고난의 쓰기에 보면 또 저기도 배를 내밀고 있네요. 접니다. 되게 어렸을 때 넙순이라고 아빠가 많이 놀렸는데요. 둥글넓적하고요. 여기 이제 저희 남동생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예뻐서 동네에서 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미용실 가면 머리 공짜로 잘라주시고, 슈퍼 가면 막 사탕 지어주고 다 이렇게 예쁨 많이 받아서 항상 이 아이는 행복한 줄 알았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오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면서 시각 자료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고, 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인데요. 네. 세 번째, 아들인데, 아들 약간 사차원이어서 사진 찍거나 말거나 자기 보는 것을 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이렇게 아들이 그 국어교과서에 나온 지문을 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해서 이제 가족 여행을 하여튼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다녀왔고요. 이제 제가 쓰는 새벽에 이제 해빙 작가님들 만나서 쓸 때 기록을 한번 했던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책이 나오게 된 이야기들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출간 후에 저자로서 그런 반응들, 그 또 제가 바뀐 조금씩 변화가 있는 일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이신데요.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온 그 신간 메일을 보고, 제 이름이 이제 특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순이가 그 갑순이가 맞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 찾아봤더니 뭐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그 출간 강연에, 책가 강연에 저희가 리얼 후기를 올리는 그런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검색을 하니까 그게 검색이 되었대요. 그래서 검색하고 이제 제가 출간 강연했어요 하고 알리는 그 글을 찾아 읽으시고는, 얘가 맞구나 하셔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책 주문했고, 또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면서, 제가 뭐 글을 쓰겠다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제 드라마 쓰고 싶어서 공부해요 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는데, 가끔 이제 공모전 같은 데 가면 얘 소식이 없나 하면서 가명을 쓸 수도 있겠지 하면서 넘기셨는데, 근데 이름을 좀 살펴보셨다 이러셨면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교수님도 좀 자녀분이 자폐를 가진 자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아이가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형제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다 심장이 아프셔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때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형제 셋과 장애 아이를 잃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절 본인도 이제 글로 달랬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작가로 잘 가기를 응원하시는 이제 글을 보내셨고요. 어제 또 다 읽어보셨나 봐요. 읽어보시고 난 후에는 그냥 한 편의 흑백 영화를 본 듯 했다 하시면서 이제 독자 리뷰는 더 꼼꼼히 보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성적도 받는 기분인데요. 이러기는 했는데, 그렇게 이제 다음에 보내주겠다 하셨고, 이제 제가 이제 국문과를 나왔는데, 김유정 문학존으로 학생들 데리고 마침 문학 탐방을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가서 인사드리는 게 마땅한데, 선뜻 만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좀, 뭔지, 이렇게 저도 많이 변해 있고, 일단 늙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교수님이 또 많이 연로하시고, 내가 그때 좋아하던 그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실망감을 또 가질까봐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야지. 그리고 3시, 여기 시간도 오후 3시에서 4시 반, 밑줄까지 쳐서 보내셔갖고 꼭 오라는 말씀 같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오는 줄 몰랐어요. 했는데, 이렇게 막 자랑하시면서 정말 학부 때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다 하면서 같이 오신 다른 교수님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항상 의문이 많고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믿어주고 계셨구나 하는 경험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간 후에 제가 겪었던 또 하나의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회를 하죠. 오래된 인연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연결고리도 됐고요. 이렇게 좋은 경험만 있는 거는 또 아니고, 만나면 정말 피곤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은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분명히 번호가 없는 번호를 받았더니 갑순이냐? 막 이러면서 그때 날카로운 음성이 딱 했는데, 제가 누구시죠? 경화 작가님 계시지만 나 경하다 이년아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서도 반갑게 네, 만나면 기가 딸렸지만 반갑게 연결이 됐고요. 또 오늘도 제 책 덕분에 한 몇 년 만에 보는 또 친구도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회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구매해 주시고 잘 읽었다고 이런 반응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저 보면은 그렇게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막 보시면서 안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안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많은 응원, 파이팅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서 본인들 힘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막 바로바로 뭐 쉬는 시간 잠깐 있으면 막 쏟아내세요. 그러면 아 이들에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또 주변에서 이제 막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뭐 지역의 신문, 뭐 라디오, 방송 연결해 주겠다고 막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해 주시는데 그런 감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간 후에 제가 바뀐 게 좀 저의 태도의 변화인데 용감하게 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가 글 드러내는 것도, 그러니까 글 쓰는 거와 별개로 또 책을 냈어요 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뜸했던 분들한테 제 소식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책에 대한 반응이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저자로서 내 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저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쓰셨어요?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 시선을. 그런데 그런, 뭐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도 많이 놀랐고요. 아까 일찍 오셔서 이렇게 없을 때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찍는 그 과정도 근데 그냥 받아내기로 하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움직여야 책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좀 요즘에 이렇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출간 후에 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잘 썼다, 쓰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하루 있었는데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잘 썼더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냥 잘 썼네? 뭐 이게 아니라 잘 썼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도 해줬고 대견하고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해줬고요. 처음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문자도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해서 보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쓰기 잘했다라고 정말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었고 와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이런 변화도 좀 느낀 계기가 됐습니다. 쓰기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준 남편한테도 좀 감사하긴 하네요. 어제 제가 짐이 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에 짐을 보고 본인이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야 저기 춘천에서 할 때 그때 오시라고 했더니 아니야 짐이 너무 많았어. 이거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서 딸이 아빠 가고 싶어요? 했더니 그건 아닌데 짐이 많았어. 그래서 제가 오면 사실 이제 남편도 이 자리가 어색할 텐데 많은 작가님들이랑 지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못 가질 것 같아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괜찮다 하고 따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쓰기로 이어지는 삶을 계속 살기를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이제 방향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어떤 쓰기를 도전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왜 주변에서 마음은 쓰고 싶은 게 가득한데 못
털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냈다고 보내니까 저도 뭐 대학교 때는 문학 동아리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숨겨놓은 그런 니즈를 좀 감춰놓은 분들 쓸 수 있다고 용기도 좀 주고 제 방법이 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좌우명처럼 제 삶을 남은 삶을 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정쩡하고 어설프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폼을 작성하시면서 어머 제가 대표님한테 40분이면 끝나요 이랬는데 벌써 50분이 넘었습니다.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물론 드리겠지만 저자로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게 많이 궁금했냐면 작가님들이 이제 저의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대목이 공감이 되셨을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잘